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에 저희 방송은 이 시간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군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입니다. 가보년 청마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경기도라는 그 지명을 사용한 천년의 역사 동안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기회와 희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기도가 지금 위기와 기회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의 위기는 수도권의 고령화 속도가 지방을 추월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방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 이 중첩규제라는 제자리 걸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기회는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기지와 본부의 위치, 또 우수한 인적 자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남북 교류 협력의 기회, 또 더욱이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 시장이 있어서 경기도가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기도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기를 해소하고 기회를 살려서 우리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데 온몸을 던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평상시 이 준비된 도지사를 강조하시면서 또 이 누구보다 이 경기도를 잘한다고 또 자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인연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나고 자랐고요. 또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저희 고향 평택에서 17대 400년, 아니 500년이네요. 500년의 그 역사를 이어왔고요. 또 제가 이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보도시 수원에서 도청소재지 우리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28살 나이에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경기도 최연소 의원이라는 과분한 사랑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년여 동안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김문수 지사님과 함께 도정을 살핀 경험이 있고요. 또한 그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선거를 좀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아 치르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소망이 어디에 계신지 또 경기도의 발전 전략이 어딘지 알 수가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한 8년 되네요. 한 8년 동안 경기도 도정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기회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 평택 경기도에서 또 과분한 사랑으로 사선 국회의원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 지금 도지사이신 그 김문수 지사님과도 인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같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참 열심히 일하시죠. 예, 예. 네.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경기도지사가 과연 얼마나 이 서민들의 삶을 요즘같이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고 좀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요.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좀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말 그대로 이 평범한 보통 시민의 아들입니다. 그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
그 신문 배달도 했었고요. 아, 예. 예, 또 대학 다닐 때는 뭐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이제 막노동 이런 그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과외 공부 가르치는 게 불법이라 예,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제한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예.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일반 회사에서 한 2년여 동안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저에게 정치적인 기회가 와서 그 이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그때 뭐 직장 다닐 때는 이제 그 고향 평택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예,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이러면서 2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셀러리맨들의 애환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를 참 많이 다녔네요. 그 월세도 살아봤고 또 전세도 살아봤고 한 10차례 이상 이사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월세를 사는 분들의 그 집값 걱정, 그 주거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이 경기도를 새롭게 바꿀 GO, 이 고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핵심 내용들과 또 자세한 내용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분야별 그 정책 공약을 담은 것을 이제 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에 있는 G는 경기의 약자고요. O는 OK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OK 할 때까지라는 뜻을 담은 저의 정책 공약집인데요.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제 분야, 통일 분야, 복지, 뭐 교통, 주택, 교육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를 나눠봤고요. 또 경기도가 워낙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제 동서, 남북, 중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눈 또 공약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 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 그것이 저의 이번 슬로건이고요. 모두가 중요한 공약이지만 저는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통일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일단 그 큰 틀에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 창조 경제와 또 통일을 하두로 해서 지금 2014년 청마의 해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창조 경제를 꽃피우고 통일 시대를 열어갈 곳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최적지죠. 지리적으로 보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가능성을 볼 때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 이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본부가 다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이 다 경기도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결국은 창조 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 이름을 줘봤어요. 이름하여 경기 창조밸리입니다. 성남에 있는 판교 IT 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수원의 영통, 그 용인의 기흥, 화성의 동탄, 또 평택의 고덕에 이르는 이 라인을 경기 창조밸리라고 묶어서 이제 IT와 BT를 넘어서 제2차 전지산업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 견인해 나감으로써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상 가는 그런 그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라인이죠. 경기 창조밸리를 조성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통일의 지금 상징이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또 판문점, DMZ 세계평화공원, 또 남북협력철도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현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라인을 경기평화밸리로 이름을 지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미래의 땅,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기 남부는
경기 창조밸리로, 창조밸리. 경기 북부는 경기 평화밸리로 해서 경기도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말씀드리는데요. 또 그중에서 좀 분야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통난이 심각하잖아요. 교통 예, 꼭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뭐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막히죠. 뭐 국도 막히죠. 전철은 그냥 전부 콩나물 시루처럼 정말 그 아침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스트레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 김문수 지사께서 추진해왔던 GTX 예. 그리고 광역버스 이것을 잘 아울러서 GTX는 대동맥 같은 역할, 광역버스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해서 환승 체계를 잘 공고히 해서 경기도민들이 곳곳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성적인 그 교통체증 때문에 하루빨리 제2경부고속도로 그래도 서해안고속도로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서해안고속도로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고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데 제2 서해안고속도로도 조기에 완공시켜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경인선 경부선의 그 철도 그걸 지하화시켜서 도심에 있는 철도는 지하화를 시켜갖고 그 유휴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기 창조밸리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통일 분야에서는 경기 평화밸리를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 정책에 관해서는 GTX와 이 광역버스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들을 몇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도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 후보들을 꼭 나오시는데 참 공약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좀 도민들께 좀 약속을 해주시죠. 네,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그 공약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경기도를 잘 아는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어낸 공약이고요. 또 그동안 제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서 또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도정을 보면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 자료와 또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서 만들어낸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고 경기도민들의 그 수건 사업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한 가지만 좀 더 붙이면 이제 교육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에 거점 종합국립대학교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예. 정말 문제입니다. 이 경기도만 사실 거점 종합국립대학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맞습니다. 서울엔 서울대학교가 있고 강원도엔 강원대학교, 충북엔 충북대학교. 충남북대학교 다 그렇습니다. 준하는데 근데 이 종합국립대학교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등록금도 싸고 또 우수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그런 선택지가 매우 약해져 있어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상실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지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 반드시 경기도민들에게 거점 경기 종합국립대학교를 만들어서 요즘 반값 등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이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대학교를 좀 통폐합 구조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LA 캠퍼스, 버클리 캠퍼스, 샌디에고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붙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종합국립대학교, 수원 캠퍼스, 경기종합국립대학교, 안양 캠퍼스, 경기종합국립대학교, 안성, 평택 캠퍼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발전 전략을 세워서 대학 특성화를 살려서 우리 경기종합국립대학교를 만들어낸다면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우수한 인적 그 자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 경제의 밸류와 맞물려서 산학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경기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서 반드시 우리 경기도의 거점 종합국립대학교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려면 이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경기 재정 세이브 5조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그 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금 저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함께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그 원유철 의원님께서 이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당내 경선부터 또 치러하십니다. 이 본선 경쟁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자신감 갖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우리 당의 다른 후보님들이나 또 야당의 후보님들 다 모두 경륜이나 능력 면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경쟁 상대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이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경기도에 대한 그 정책과 또 어떤 비전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뭐 경쟁력이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지지도인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 그 언론사에서 여러 형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뭐 앞서가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뒤지는 것도 있고 또 이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제가 분에 넘치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더 열심히 경기도에 대한 그 경기도 발전에 대한 신념 또 경기도민들에게 무한히 봉사하겠다라는 각오로 더 제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젊은 일꾼 원유철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강점보다도 먼저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예행 연습이 필요 없는 준비된 도지사 후보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2년 또 도당위원장으로 경기도 의원을 일했기 때문에 당선 즉시 예. 8년 동안 아무튼 8년 동안 그런 일한 경험이 있어서 당선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투입이 가능한 그 준비된 후보다라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고요. 또 제가 4번씩 그 국회의원하고 또 국방위원장 또 통일을 열어가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서 이 중앙에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자산이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잘 아는 이런 저의 그 자산, 정치적 자산을 이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겠다. 온몸을 태운다는 각오로 경기도에 그 혼을 제가 바치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제가 젊은 일꾼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지금 여러 분들 예상되는 후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젊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장은 현장에서 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0대 초반에 그 젊은 일꾼론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민들께서는 탁상 행정보다도 그 민원이 생기면 민원 현장에 그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을 해소하는 이러한 그 정치인 그러한 그 단체장을 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감히 그런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일을 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에 있어서 제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통일을 열어가는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였기 때문에 안보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국회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 그걸 잘 살려서 우리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잘 반영되도록 해서 결국 그 이익이 경기도 모두에게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청마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려야 될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제 계속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풍부한 그 현장 경험과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경기도가 선두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행 연습이 필요 없는 후보, 젊은 일꾼 원유철이 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과 경기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